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늦게 출발했고요. 또 주제가 많다 보니까,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가 많고,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주제일수록, 주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제가 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중간에 말이 살짝 샜다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야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컴팩트 하면서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뒤숭숭한 검찰청입니다. 자, 뒤숭숭한 검찰청. 최근 검찰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이 검찰을 겨냥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며칠 전에는요,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에 대해서 그간의 수사 자료를 내놓으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정섭 검사 관련된 사건 조사 기록을 넘기라는 거죠. 검찰 당연히 못 넘기겠다고 배짱 튕겼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그동안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압수수색물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죠. 압수수색을 했으면 특히 핸드폰 같은 거 또는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이미징을 뜨게 되는데 이 이미징을 뜬 뒤에 몇 개 필요한 파일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걸 폐기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 자신들이 별건 수사를 할 때 악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딱 걸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곧바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로서는 또 다른 고비가 생긴 거죠. 자, 그뿐만 아니죠.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 등등이 분명히 재발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200석 이상의 많은 의석을 얻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 200석 이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자, 여하튼 지금 검찰은 이래저래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 검사들 때문에 M1 우리들까지 욕먹는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총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것, 배짱 튕기는 것, 야, 할 테면 해봐 라는 식으로 개기는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은요, 헌법재판소가 내라는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합니다. 못하겠답니다. 이정석 검사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 자료를 내라, 증거 자료로 내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검찰은 제출을 못하겠다라고 현재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죠. 감히 검찰 따위가 헌법재판소 요구를 거부하겠다. 하기사마 국회 요구도 거부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무소불위죠. 지들이 최고야. 지들이 가장 높아.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죠. 눈깔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검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각종 도전에 직면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정석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천안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이정섭 검사의
이 뭐 감찰 기록이라든지 혹은 관련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죠. 자, 이정석 검사 누굽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처갓집 집사검사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놈입니다. 처남의 마약 사건을 은폐한, 그리고 처가 쪽에서 부탁한 민원 사건을 처리해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종 범죄 정보 이런 것들을 열람해서 넘겨준 뿐만 아니라 한화그룹과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아니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화그룹 뭐 상문지 전문지 하는 사람과 만나서 향응과 접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정석 검사 뻔뻔스럽게 검사장으로, 아니 검사장은 아니구나, 예, 뻔뻔스럽게 승진까지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요.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정석 검사 관련된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똑같은 기록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했었는데 국회의 요구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검사부터, 이 검찰부터 탄핵을 해야 돼요. 검찰총장부터 탄핵이 됩니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탄핵 대상이 돼야 돼요. 아니, 헌재가 탄핵 심판을 위해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 안 하겠다고요? 이 무슨 행패야. 이건 행패죠, 행패. 이런 자에 대해서는요, 국회가 나가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에 앞서서 이런 놈들부터 먼저 탄핵을 해야 돼요.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책임의 90%는 박광훈이 져야 돼요. 박광훈이 물러서고 난 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서자마자 예, 총알같이 다 착착착착착 바뀌었던 걸 기억하시죠? 예. 자, 이정석 검사 탄핵이고 뭐고 다 그때 다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이 검찰의 소나기에 외롭게 싸울 수 있도록, 싸울 수밖에 없게끔 내버려 둔 사람이 사실은 박광훈이에요. 박광훈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박용진도 똑같은 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탄핵 심판, 이거 솔직히 탄핵, 검사 관련 탄핵은요, 그 전부터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를 처리 안 하고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었던 거야. 박광훈이 아니었으면 벌써 원래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검찰이 민주당을 공격한다면 민주당도 검찰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날뛸 수밖에.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난리를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비는 게 없으면 감히 검사 따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왜 이럴까? 검사 지들을 모르나? 지금 이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탄핵까지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료를 내줄 수 없어. 왜? 이번에 이 자료를 내주면 앞으로도 계속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거 헌재에서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주지 마. 이번에 주면 국회도 달라 그럴 거고 법원도 달라 그럴 거야. 그럼 우리 감당 못해. 주지 마.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것들이 인간이냐고. 어? 오죽해서, 아니, 주지 마라. 이번에 주면 다음번에 또 줘야 된다. 이게 과연 검사가 할 소린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닌가요? 잠깐만요. 자,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거랍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대.
검찰이 지금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악재, 이게 지금 최근에 뭐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압수물 불법 은닉 문제라든지 별건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터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헌재한테 자료를 주게 되면 이 사건들도 다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전부 다 검찰 내부 자료를 공개해야 되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 사건, 이거는 헌재가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안 돼. 비록 헌재한테는 미안하지만 헌재한테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줘야 돼. 그러니까 주면 안 돼. 밀리지 마. 밀리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검찰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다 숨겨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발사주 사건이죠. 그리고 한동훈 핸드폰 사건. 이 검찰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숨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지어 이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대검찰청 대변인, 권순정 대변인 핸드폰도 압수를 못했어요. 왜? 당시 검찰이 기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핸드폰 압수를 막았습니다. 공수처가 찾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기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 출장길을 막고 1시간 동안 땡깡을 부리기도 했었어요. 이런 되게 황당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미 권순정 대변인 핸드폰은 디가우징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디가우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 쌩 난리를 치니까 공수처가 감히 권순정 이 대변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결국에 검찰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쌩 난리를 부리고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를 숨겼던 거죠. 나중에 이 당시에 이 난리를 치는데 동참했던 기자들 하나하나 낱낱이 이름을 공개해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아니, 이들은 공무집행방해로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이 왜 이들을 유야무야 날렸는지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자면, 김호수 검찰총장도 잡히는 척 연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갑자기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드네요. 자, 이처럼 검찰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불리한 증거는 숨기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검찰의 전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은 낱낱이 다 뺏어가면서 자신들이 내어놓아야 할 증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희한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검찰은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전히 계속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증거 자료를 숨기는 버릇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혹시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용산 참사 기억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말고요. 용산 참사.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래요. 2009년이군요. 용산 참사 때 당시 법원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지막까지 제출 안 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는 것도 되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가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 용산 참사 관련된 자료를 마지막까지 숨겼던 검사들 끝까지 승승장구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검찰총장 할 뻔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은 많은 자료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가운데 마약 수사, 검찰이 마약 수사를 재촉하는 바람에 경찰이 병력을 다른 곳에 빼서 덕분에 그 때문에 이태원에 경비를 쓸 수 있는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했다. 그 결과 이런 대형 참사가 났고 참사에 대한 대응조차도 부실했다.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이 경찰이나 혹은 다른 국가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료 검찰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돈봉투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검찰은요, 녹취록을 막 제출을 해. 그래서 누구누구 핸드폰에서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 그런데 녹취록 원본은 제출 안 합니다. 절대로 제출 안 해.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만 편집본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원본 제출하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안 내놔. 절대 안 내놔.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자료는 절대 내놓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은 지금도 계속 버팅기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요구를 하는데도 어쩌면 검찰은 이번에 이정석 검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정석 검사를 살리려면은 이정섭이 사고를 쳤다라는 증거를 없애야 되고 그 증거를 없애려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을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이 개지랄을 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안 그래도 뒤숭숭하다고요. 주변이 다 적이야. 여기저기에서 검찰한테 도전하는 세력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끼리끼리 뭉치는 거야. 끼리끼리 뭉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야? 내 새끼들은 우리가 죽어도 보호해 줄게. 이정석 봐, 우리가 지켜주잖아. 이러는 거죠. 그게 지금 검찰이 선택한 유일한 대책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증거 자료를 숨기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른바 본진이 털릴 날, 검찰이 털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억 특검, 김건희 특검, 이번에 폭로된 압수물 불법 은닉 별건 악용 사건, 한동훈 특검. 자,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특검이 발동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심지어 김건희 특검은 종합특검이 될 거라고 하죠.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겁니다. 왜? 이제 선거가 끝났죠. 선거에서 적어도 윤석열 정권 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어떤 형태가 됐든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없는 윤석열은 동네 바보야. 자, 그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이 국힘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미 윤석열 때문에 지옥을 경험했던 그들이 과연 윤석열의 말을 계속 들을까? 한동훈이 있든 없든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국힘당 국회의원이라면 일단 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탈당해서 다른 길을 찾겠어. 잘못했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골로 가는 거야. 누구 말 맞다나 난파하는 배에서는 빨리 내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본진이 털릴 날 그리 머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려면은 한 가지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선거에서 최소한 그래서 지금 수준의 의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80석 수준의 의석, 그러니까 민주당, 국힘당, 뭐 다른 뭐 진보 진영의 표를 다 긁어 모았을 때 180석 수준의 의석을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적어도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한번 모아 봤으면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